60대 이후 가장 큰 후회 중 하나가 잘못된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직장, 자녀, 사회생활로 바쁘지만 퇴직 후에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남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끊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노후를 보냅니다. 심지어 인간관계를 잘못 정리하지 않으면 외로움이 심해지고 정신 건강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나요? 나이 들수록 이런 관계를 끊지 않으면 자신의 행복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죠. 그럼 60대 이후 어떤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어떻게 현명하게 거리두기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노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한 인간관계 정리법과 거리두기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노후의 인간관계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필요 없는 인간관계가 많으면 오히려 외로워진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만나지만 깊은 대화 없이 피곤함만 느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진정한 의미가 없죠. 이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외로울까봐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데 이런 관계가 오히려 외로움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 때우기용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정말 마음이 맞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면서 정작 행복한 노후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야 한다. 여러분 주변에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날 때마다 남의 험담만 하거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기운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나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내가 진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시간을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 쏟아야 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만나는 시간을 줄이면 그 시간에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배우자와 좋은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죠. 또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면 정신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보다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꼭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 5가지. 만날 때마다 피곤해지는 사람. 여러분은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대화 내내 불평, 불만, 남험담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어. 다들 힘든데 너만 힘든 줄 알아?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삶의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내 고민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계속해서 불평만 늘어놓죠. 60대 이후에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건강에도 정신적으로도 훨씬 좋습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해지는 사람과는 거리 두는 것이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관계.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도 돈이 오가면 관계가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고 싶어서 빌려주지만 나중에는 돌려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하면서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죠. 60대 이후에는 내 경제적 안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과는 확실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있을 때만 나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들어줄 때만 친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모른 척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관계는 상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가 됩니다. 노후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진짜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의견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참아야 한다, 맞춰줘야 한다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결국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불편한 감정을 남길 뿐입니다. 스트레스만 주고 도움되지 않는 인간관계. 마지막으로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생은 길지 않고 60대 이후에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든 나에게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관계라면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도 이제는 내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3.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정리하는 기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방법. 갑자기 끊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연락을 줄이거나
만남의 횟수를 천천히 줄여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상대방이 더 집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만남은 일부러 약속을 잡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면서도 예의를 지키는 대화법. 관계를 정리할 때 상대방과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완곡한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건강 관리에 집중하고 있어서 바빠요. 최근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있어요. 같은 말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끊을 때도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정말 친한 친구,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만남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꼭 유지해야 할 인간관계 3가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가족과 친구. 나이가 들수록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지만 결국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가족과 몇몇 친구들 뿐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믿어주고 조건 없이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인연은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면 노후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들. 60대 이후에는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봐주며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삶이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음을 닫게 만들고 활력을 잃게 하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면 그런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나이 들어갈 좋은 친구,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법.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일과 자녀 문제로 바빴지만 60대 이후에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퇴직 후 오히려 갈등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단점이 더 보이기 때문이죠.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서로 존중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여행을 계획하면 새로운 추억을 쌓으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나이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모임을 나오지 못하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 심지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인간관계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70대, 80대에도 활기찬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취미와 모임을 통해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법.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내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독서 모임, 운동 동호회, 여행 동아리,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잘 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활용하면 더 쉽게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실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모임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소통법.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었더라도 이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강해질 수 있지만 너무 내 의견만 주장하면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려 하면 부담을 줄 수 있고 너무 멀어지면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연락과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기, 특별한 날에는 안부 인사하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후회 없는 인간관계를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것. 60대 이후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필요한 관계는 더욱 소중히 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현명하게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여러분은 60대 이후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70대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갑자기 몸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0대에도 활기차게 생활하지만 어떤 분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병원을 자주 찾게 되죠. 그 차이는 단순히 타고난 건강 때문일까요? 사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알고 미리 예방하면 건강한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내다 보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다양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은 70대부터 몸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의 특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는 습관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면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골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골절이 생기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움직이기 어려워지면서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에도 무리가 가면서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은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량이 적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져 살이 쉽게 찌고 당뇨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에도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몸이 탄탄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통해 근육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운동 부족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앉아만 있는 생활이 계속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걸을 때 힘이 부족해집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다리가 붓거나 저릴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심장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칼로리 소비가 줄어들어 살이 쉽게 찌게 됩니다. 비만이 되면 당뇨, 고혈압, 심장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또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허리와 목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허리가 굽어지고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TV를 볼 때도 가끔 일어나서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면 중간중간 일어나서 활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계단 오르기라도 실천하면 몸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보다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가장 쉬운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계단 오르기도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집 안에서라도 의자를 잡고 스쿼트 동작을 하면 다리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팔 근육을 단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식탁이나 벽을 잡고 까치발을 드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유연성을 유지하고 근육을 지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한 번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유지되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건강한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면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도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도 약해져 골다공증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도 줄어드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도 더 쉽게 처집니다. 매 끼니마다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두부, 유제품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닭가슴살이나 생선처럼 부담 없는 단백질 식품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근력이 유지되고 기력이 좋아집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 노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이 적다면 단백질 보충 음료나 두유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일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70대 이후에도 짠 음식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짜게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신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관이 딱딱해져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몸이 쉽게 붓고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신장이 젊을 때보다 약해져서 나트륨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너무 달거나 기름진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지방을 늘리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름진 음식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기름 섭취는 간 건강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의 간을 싱겁게 하고 자연식 위주로 섭취해야 합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혈압 관리와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분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점검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특정 영양소가 더 필요해집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햇볕을 자주 쬐고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아마씨 같은 음식에서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건강과 혈액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B12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이나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식이섬유가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을 자주 섭취하면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해집니다. 몸의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이 줄어듭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않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심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도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몸속 수분이 충분해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통증도 줄어들 수 있어요. 물을 마시는 것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않으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건강한 70대를 위해 수분 섭취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수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위험하지만 노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이 급격히 낮아질 수도 있어요. 혈압이 낮아지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층의 낙상 사고 원인 중 하나가 탈수로 인한 어지럼증입니다. 탈수가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를 주고 심부전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노폐물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탈수가 심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변비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서는 피로감이 심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둔화되고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어요. 탈수 상태가 계속되면 근육 경련이나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하루 동안 꾸준히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건 알지만 습관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매 식사 전에 한 컵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집안 곳곳에 물병을 두는 것입니다. 부엌, 침실, 거실 등 눈에 보이는 곳에 물을 두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작은 컵보다는 큰 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컵은 자주 채워야 해서 귀찮아질 수 있어요. 네 번째 방법은 물을 마실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수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입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방법은 물을 따뜻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소화에도 좋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힘들다면 보리차나 레몬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한 수분 섭취 습관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사실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몸이 더 빨리 늙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밤사이 근육과 세포가 재생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못 자면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피로가 누적되고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혈압이 높아질 수 있어요.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낮 동안 졸리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면 부족은 당뇨병과 비만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일수록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피부도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수면 중에는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 속에 독소가 쌓여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렘 수면 깊은 수면 단계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면증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것이 지속되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불면증이 심할 경우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이 방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잠을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카페인 섭취를 하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면을 취하는 것이 치매 예방과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로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전에는 너무 무거운 식사를 피해야 합니다. 늦은 밤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이 길어져 숙면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침실 환경을 조용하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방이 너무 밝거나 소음이 많으면 깊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로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족욕을 하면 숙면을 돕습니다. 일곱 번째로 따뜻한 우유나 허브티를 마시면 몸이 이완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삶의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자주 만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건강한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신체 활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집에서 혼자만 지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가 건강과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나 독감에도 쉽게 걸릴 수 있어요. 사회적 고립이 심한 사람은 만성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질병 회복 속도도 더 빠릅니다. 웃음과 긍정적인 감정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모임이나 전화 통화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웃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도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작은 만남이라도 꾸준히 가지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70대 이후에도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관계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 성당, 절, 복지관 같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운동 모임, 독서 모임, 여행 동호회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가족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녀와 자주 연락하는 것도 삶의 활력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나 SNS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가족과 연락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작은 병도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초기에는 가벼운 증상이지만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은 조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혈압이 높아도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도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신장질환, 시력 저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작은 통증이라도 원인을 찾아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슴 통증,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극심한 피로감은 병원에서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노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조기에 병을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쉬워지고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병을 방치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이상 신호라도 놓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건강한 70대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암 검진과 심혈관 질환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장 건강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 질환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시력과 청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인지 기능 검사를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조기에 치료하여 더 심각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대비하면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기적으로 건강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병 위험이 커집니다. 네 번째는 간 건강 체크입니다. 간 기능이 나빠지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신장 건강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에 독소가 쌓여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뼈 건강 체크입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70대부터 몸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 중에서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만약 지금까지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건강도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숙면을 취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 이 6가지 기본적인 습관만 잘 지켜도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한다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70대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70대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 돈, 인간관계 이 3가지를 떠올리신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거나 돈을 잃거나
심지어 행복까지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걸 잘 지키면 70대 이후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6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꼭 체크해 보세요. 끝까지 함께하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젊어 보이려고 무리하게 성형을 하거나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성형은 한 번 하면 계속 욕심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피부 탄력이 줄어들어 수술 후 회복이 더디고 부작용 위험도 커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식사를 줄이거나 특정 식단만 고집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살을 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 같은 몸매를 유지하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대신 균형 잡힌 식사와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름도 인생의 흔적이고 자연스럽게 멋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화장을 가볍게 하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리한 성형보다 내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보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훨씬 오래가는 젊음을 만들어줍니다. 젊음은 외모가 아니라 활력과 긍정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부럽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피부도 탱탱하고 몸도 가볍고 기술도 척척 익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도 언젠가 우리처럼 나이를 먹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시간 앞에서는 평등해요. 젊은이들과 비교하면서 괜히 자존감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삶의 깊이와 여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삶이 훨씬 행복해질 수 있어요. 비교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즐겨보세요. 나이 드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고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자존감을 높이고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려고 무리하게 노력하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멋을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한 외모보다 분위기와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멋스러워 보여요. 너무 화려한 옷보다는 세련되고 편안한 스타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젊어 보이려 하기보다는 품격 있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헤어스타일도 너무 젊게 하기보다는 얼굴형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더 좋습니다. 피부 관리를 할 때도 너무 강한 시술보다는 꾸준한 보습과 영양 관리가 더 효과적이에요. 밝고 건강한 표정이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모습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너무 젊어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현재 내 나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꾸미는 것보다 내면의 여유와 자신감을 갖는 게 더 큰 멋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편안하면서도 나를 돋보이게 하는 패션이 가장 좋은 스타일입니다. 진정한 멋은 외모보다 태도에서 나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나만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대비해 평생 동안 돈을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모으기만 하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돈은 쓰기 위해 모은 것이지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무 아끼기만 하면 결국 내가 번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무분별한 소비는 안 되지만 적절히 즐길 필요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가고 맛있는 음식도 부담 없이 먹어보세요.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70대가 되면 체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예요. 돈은 죽을 때까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게 써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삶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소비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너무 아끼기만 하면 정작 내가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도 필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 자녀들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할 때는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부모가 재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부담감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따뜻한 정과 행복한 시간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와 갈등을 빚지 않도록 미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경제적인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무리한 금전적 지원보다는 정서적 지원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아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보내는 시간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기보다 본인의 노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후반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행복한 경험을 위해 투자하세요. 여행을 가보고 싶다면 가보고 맛있는 음식도 즐겨보세요.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은 경험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소비입니다.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 투자하세요. 무조건 아끼기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선택해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행복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소비를 하세요. 돈이 아닌 행복한 순간을 남기는 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위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관절이 조금 아프다고 방치했더니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7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병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가는 것이 귀찮다고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은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을 더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병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미리미리 점검하세요.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TV나 인터넷 광고에서 이거 하나만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런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 중에는 과장된 정보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효과를 보는 건강식품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건강식품을 섭취하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정한 약초나 보조제가 모든 병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병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이 먹고 효과 봤다는 말만 믿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건강식품을 먹더라도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고 내 몸에 맞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 혈압, 심장병 환자는 약과 건강식품이 상호작용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자연적인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법을 믿기보다는 의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이 가장 좋은 건강관리법입니다. 영양제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먹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광고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믿어야 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적절한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장시간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걷기, 수영,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저강도 운동이 70대에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도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과식보다는 소식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고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좋은 식습관은 약을 먹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줍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과 식습관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몸을 잘 관리하면 더 활기차고 건강한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하지만 외로움은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고혈압, 심장병 같은 병에도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면 삶의 활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연락을 자주 하고 새로운 모임에도 참여해 보세요.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는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렵다면 작은 메시지나 안부 전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까운 친구와 주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자주 연락을 해보세요. 소통을 자주 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삶의 활력이 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도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유지됩니다.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후회에 집중하면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선택을 자꾸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지나간 일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아쉬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경험이 된 거예요. 후회보다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후회가 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후회 속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현재를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지금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70대라고 해서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일을 그만두고 시간이 많아진 만큼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 등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배워보면 생각보다 더 즐겁고 보람찰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도전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늙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늙어버리는 겁니다. 나이를 숫자로만 생각하고 마음은 항상 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낙천적인 사람일수록 수명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걱정보다는 기쁨을 찾고 후회보다는 만족을 선택하세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삶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바로 시작해보세요. 긍정적인 태도가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즐길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70대 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시죠. 나는 이제 배워도 못해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훨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은행 업무,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영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취미나 건강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삶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익히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렵다고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한 가지씩 배워보세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삶을 더 즐겁게 만드는 길입니다. 기술을 활용하면 나이 들어서도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점점 더 뒤처지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전자책을 활용하면 책을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때도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삶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 나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면 점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술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70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6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 고쳐야겠다고 느낀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주변의 70대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70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